네, 안녕하세요. DMB카입니다. 지금 캐스퍼 MPI 모델 차량을 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승 차량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시승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따로 소개 영상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주행하면서 캐스퍼 차량의 뭐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했을 때 뭐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 좀 참고 진행하시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따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어깨하고 요 상부 쪽으로 해가지고 거치를 좀 한 상태여가지고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운행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려야 될 부분은 이렇게 조작하면서 좀 보여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간략하게만 참고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출발하기에 앞서서 잘 안 움직이네요. 네, 보시면은 현재 온도는 6도고요. 지금 제가 주행 정보를 좀 초기화 해가지고 네, 간략하게 시내 주행 뭐 연비라든지 거리에 따른 그런 부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어브를 D 드라이브에 놔뒀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스포츠 노멀인데 노멀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가지고 각도가 어디가 좋으실까요? 요 각도가 좋으실까요? 앞이 너무 안 보이나요? 요 각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흔들림 없게 촬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주차장, 마트 주차장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동안은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뭐 이런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트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이트 켜진 상태고, 할로겐 치고는 프로젝션 타입이라 상당히 밝기가 괜찮아요. 밝기는 괜찮고, 승향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젝션 하나로 바이펑션 타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등이 들어갔을 때도 상당히 멀리 시야각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괜찮은 밝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방지턱 넘었고요.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거 넘었을 때 전방의 서스펜션 느낌은 나름 괜찮아요. 근데 후방이 이제 아무래도 토션 타입이다 보니까 양쪽을 동일하게 넘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거칠게 한쪽만 이렇게 회전하면서 넘는 경우에는 살짝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타봤던 경차 중에는 승차감은 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나이트 높이도 왼쪽 이제 대시보드 이쪽에 조사각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레벨링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0에서 3단계로 총 4단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 조사각은 최대로 높여놓은 상태예요. 제 1인 승차 환경이고, 그 다음에 따로 뭐 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레벨링을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깜빡이 키면 깜빡이 소리는 이렇게 들리는 부분 할 수 있고요. 좌우 살피고 조심히 진입해 볼게요. 자, 이제 계기판 보이게 조금 각도를 이동시켜 놨고요. RPM하고 이런 부분 참고해서 연비랑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헤드레스트 봉 쪽에 같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흔들림이 있어도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제가 깍 조여 볼게요. 각도가 많이 내려왔나요? 이러면 이렇게 보이실 테니까.
공회전 시에 이제 2열이 다 된 후에 RPM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rpm 이렇게 보이시고, 내리막길 내려왔는데 연비는 10.2km 이렇게 되어 있네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몰려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세지는 타입이고, 그렇다고 또 비례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느낌이 1, 2단계가 있다가 한 10단계까지 있다고 치면 한 6단계로 건너뛰고 6, 7, 8, 9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 상태의 브레이크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요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다 보니까 제한 속도가 다 50km 이런 상태여서 제가 뭐 고속주행이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일단 올림픽대로라든지 노들길 쪽으로 좀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한 80km 이쪽 정도까지는 제가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정차하고 있는 동안 좀 시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거치대가 예. 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제 눈높이 정도로 맞췄을 때 이 정도 시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좀 높고, 옆에 트랙스가 있는데 저는 SUV보다는 좀 낮고요. 옆에 모닝을 봤을 때 이 정도 느낌이고,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시야가 보이고, 사각지대 경보 장치부터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나름 그런 알림까지 있어서 세세하게 괜찮고요. 좌측 사이드 미러 시야도 이렇고, 후방 이제 이 눈미러 시야는 이 정도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안내 드리고, 제가 다시 거치를 다시 해볼게요. 이 높이로 해드렸었나요? 아까랑 좀 각도가 변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비는 10.9km고 제가 겨울이다 보니까 좀 추워서 히터는 22도로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예요. 공조 같은 경우엔 상단을 좀 올려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정도로. 아이고 사장님 조심하세요. 약 400m 앞 네, 시속 다시 50km 가보겠습니다.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제가속할 때 조금 밟아볼게요. 여기 프락셀이고, 네, 이렇게 RPM 치솟고 50, 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엔진 음색은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고RPM 갔을 때 거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못 들어줄 부분은 아니에요. 네. 뭐 이 정도 음색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수준이고, 초반에 대한 응답성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치고 나갈 때 응답성 부분은 좀 괜찮고, 다만 이제 초반 이후에 급격히 힘이 한번 빠지고 고RPM을 가도 그렇게 힘을 받쳐준다는 느낌은 없어서 뭐 이렇게 풀악셀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설렁설렁 시내에서 흐름 맞춰서 운행하는데 딱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초반에도 안내드렸다시피 MPI 모델이다 보니까 터보가 따로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수월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더 많은 이런 출력을 좀 원하신다고 하면은 터보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유튜브 상이나 이렇게 봐도 제로백에서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후방 가속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들이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일단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터보가 있는 모델하고 이것처럼 일반적인 자연흡기 모델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쪽은 아무래도 좀 차량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양화대교 쪽인데, 양평동 서울 이쪽은 항상 좀 차량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제가 여기서 뭐 이동하는 동안에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브이로그식으로 그냥 그렇게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제가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승 차량 지원 받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계기판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계기판에 이 하단에 이제 뭐 앞쪽에 제한 속도라든지 카메라 정보, 이제 표지판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주행 정보예요. 이거 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어버렸네요. 제가 그냥 핸들 위에 이렇게 그냥 얹어 놓을게요. 운전 중에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기판 보여드리는 화면이 됐는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안전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거치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이 차량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조향 보조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오토홀드라든지 이런 기능은 안 되고 정차 및 그 다음에 재출발 기능까지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어제 한번 해보니까 시속 한 6km 정도, 그 정도 하단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크루즈 컨트롤은 해제가 되더라고요. 자, 다시 여기 상황이 일자니까 좀 이렇게 거치를 이렇게 꽂아놓고, 자, 됐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림픽대로 그래도 전용 도로를 타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일단은 조향 보조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핸들 쪽에 이렇게 조향 보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각도를 조금 아래쪽으로 옮겨서 더 내려야 되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있어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계기판에 이쪽에 이제 핸들 모양이 표시가 되고, 다시 거치를 해놓을게요. 지금 조향 보조 켜놓은 상태인데 아직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안 킨 상태예요. 조향 보조까지만 켜놓은 상태고, 핸들은 제가 하단부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 쪽으로 해서 현재 연비는 2.9km 오는 동안 11.9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올림픽대로 본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용 도로를 타야 제한 속도도 좀 더 높고, 자, 이렇게 가속해서 들어갈 때 RPM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 정도 이렇게 하면 속도가 좀 붙죠. 80까지만 한번 지금 몇 킬로죠? 지금이 한 70km 정도 되니까 68km. 80까지만 제가 한번 풀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자, 밟습니다. 하나, 둘, 셋. 자, RPM 6,080. 자, 깜빡이 켜고 올림픽대로 본선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이 상태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각도를 좀 더 옮겨드리고, 핸들 조향 보조 켰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서 여기 보시면 차간거리 이렇게 되고, 속도는 제가 70, 80 이렇게 세팅하고 차간거리는 2단계 이렇게 맞춰놨어요. 거치대를 제가 왼쪽으로 좀 빼서 핸들 모습이라든지 보일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지금 핸들 이렇게 조향하고 앞차 간격 맞춰서 주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0km에서 RPM은 한 2200, 300 정도 되겠네요. 지금 75km에 2200이니까 100km에서도 RPM이 궁금하긴 한데 제한 속도가 80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속 80km 구간입니다. 핸들 잡으라고 떴네요. 지금 제가 살짝만 얹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토크감 인식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흔들어 줘야 네, 인식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지금 정지하죠. 네, 앞차 따라서 정지했다가 속도 낮춰주고, 연비는 14km까지 올라갔어요. 저 정도로 들어오니까. 자율주행도 곧잘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자율주행이죠. 일단 운전자가 다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부분도 괜찮아요. 뭐 차선 유지 능력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차선 유지 능력도 정중앙 잘 따라가는 편이고 지금 약간 굽은 길인데 좌측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핸들 스윙 해주면서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앞차 간격도 현재 2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이 정도고 저 1단계까지 한번 줄여볼까요? 1단계 차간거리 1단계예요. 이렇게 조금 더 한 차선 점선으로 2개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일단 3단계로 하면 좀 이제 벌리죠. 3단계로 해서 이제 이쪽에서 또 빠져나가야 돼요. 네, 3단계로 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앞차 멀어지니까 네, 쫓아가려고 이렇게 이제 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위험하니까 이제 제가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 이렇게 잘 줄여주죠.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해지를 했고요. 이쪽에는 합류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각지대 이제 경보 그 소리예요. 띠띠띠띠. 연비 15km까지 올라갔네요. 네, 정속주행 했을 때는 나는 연비가 괜찮네요. 제가 어제 시내 주행만 하루 종일 하고 다니니까 한 8.9, 9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냥 편안하게 주행한 상태고 연비 주행하려고 따로 노력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제가 뭐 히터 틀었을 때는 따로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에어컨 켰을 때 일단 진동이 좀 심해져요. 그러고 드라이브 상태랑 중립 상태에서의 그 엔진 떨림 차이도 꽤 심해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가속 좀 더 차선 변경 후 가속 여기는 제한속도 낮아지니까 제가 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40km 이 상태에서 한번 꺾어볼까요? 자, 오! 깔끔해요. 아무래도 17인치가 달려있다 보니까 요 크기에 타이어 폭도 205mm 정도 되다 보니까 괜찮아요. 안정감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언덕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됐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차량에 주의하면서 제가 이쪽에 이쪽에 이제 노량진 쪽이거든요. 근데 저쪽 장승백이 저쪽 넘어가는데 동작구청 쪽 말고 제가 노량진 언덕 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쪽이 좀 언덕길이 많아서 언덕에서의 뭐 RPM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좀 등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빨간불인데들 막들 건너시네요. 자, 들어갑니다. 조금 밟아야 낄 수 있는 상태니까 밟아서 흐름에 방해 없게 자루까지 들어갔고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여기가 노량진 삼거리거든요.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은 길이 조금 고바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지나갈 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지루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브이로그 형태로 보시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으실까 싶네요. 이 영상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시승차량 지원받아서 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진입해볼게요. 여기가 길이 조금 오돌도돌해서 흔들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도 섞여 있고 길도 좀 오돌도돌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 소음 부분은 뭐 80이나 여기까지 달릴 때는 따로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들리는 부분은 없는데 실내가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약간 잡소리가 저쪽 트렁크 쪽에서 살짝 있어요. 그거는 뭐 차량만의 문제, 이 차량만의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사람 건너죠. 네.
그리고 방지턱, 제가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거 위험하게 빼시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다시 제가속. 약간 오르막이에요. 여기 오르막에 방지턱의 길도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방지턱. 과속 네.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르막 지금 RPM 한 3000 살짝 오는 소리 들리죠? 네. 타당. 승차감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양쪽을 불균등하게 넘었을 때는 약간 쿵 하고 충격이 한번 오기는 하는데, 그거 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승차감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얘가 오르막이 심해요.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르막이 생각보다 심해요. 여기가 이제 신호 바뀌고 출발할 때 힘을 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그때 마침 신호도 걸렸으니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또 아이들링 RPM이 800 RPM이네요. 중립 놓으면 조금 진동이 줄어요. 중립 놓은 상태인데 이러면 또 700 RPM 내려가네요. 다시 드라이브 하면 RPM 또 동일하네. 근데 좀 진동이 좀 심해져요. 뒤에 놓으면. 에어컨 키면 더 진동이 좀 심해지고, 에어컨 킨 상태에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름철에 이런 환경 많을 테니까 에어컨도 켜고, 지금 에어 컴프레셔 들어왔죠? 드라이브 상태에서 신호 바뀌었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가자. 오, 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꾸 이게 킥다운이 되네요, 자동적으로. 변속 충격이라고는 좀 그렇고, 이게 이제 변속될 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갑자기 RPM이 이제 기어비가 좀 길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속이 되면서 RPM이 급격히 오르면 토크도 이제 그만큼 확 상승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충격이 그런 부분에서 좀 와요. 그럼 변속 충격은 말 그대로 이제 미션이 변속되면서 통통 튕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RPM이 확 상승되면서 튕기는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악셀을 좀 살살 밟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같이 그런 언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D차에 대해서도 내가 할애된 신호 시간에는 빨리 주행을 해주는 게 D차한테도 그래도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밟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밟게 되면 RPM이 치솟으면서 살짝 뒤에서 쿵, 그러니까 토크가 확 상승하면서 확 이렇게 밀어줄 때 그 통 튕기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우니까 에어컨은 끌게요. 다시 끄면 진동 확실히 주네요. 그 언덕 올라왔다고 이렇게 연비가 떨어졌네요. 근데 뭐 워낙 단거리 연비라서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화창하네요. 이 차량이 전면 썬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 요 햇빛 상당해요. 전면 틴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는 70%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투과율이 대부분 국민농도라고 불리는 게 앞에가 35%죠. 그럼 앞에 뭐 자외선 차단율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도 차단율이 있는데 거기에 썬팅까지 그렇게 진하게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조등이 어둡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썬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과속 조절하셔가지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기 눈 시력이라든지 야간의 시인성이라든지 야간 운전이 얼마나 되는지 주행 환경 따라서 좀 잘 농도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언덕. 이 정도로 올라갈 때는 따로 킥다운 안 돼요. 과속 방지턱이 쿵. 있습니다. 떨어지는 느낌 나쁘지 않았고, 이게 약간 탄탄한 듯 하면서도
타이어 폭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휠도 17인치고. 근데 또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약간 놀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보면 생각보다는 놀이 좀 있는 편이에요. 좀 특이한 세팅인데. 자, 이쪽으로 가니까 잠시 조심히. 후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변속이 언제 될까요? 여기서 되네. 진입했습니다. 이제 앞에는 서행하세요. 어린이 보호구, 여기에 30km 표지판 있네요. 여기서부터 30이니까 확 줄여서 30. 어린이 보호구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리막에 학교까지 있어가지고 여기는 30km 제한을 해야 아이들이 안전한 부분은 맞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수신호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신호가 있을 때는, 신호등하고 수신호가 있을 때는 수신호 하시는 분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신호 잘 보시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차로가 1차로가 갑자기 좌회전 차로로 바뀌는 특이한 형태네요. 우측에서 진입 차량도 있는데, 자, 깜빡이 켜고 조심스럽게. 차량을 여기다 세우시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걸까? 어이구 조심하십시오. 조심. 사고 나면 서로 피곤해요, 서로. 자, 아이고, 방해를 많이 하시네. 난리들이 났어요. 살짝 눌러볼까요? 신호 어차피 바뀌었네요. 비보호 저렇게 빨간불에 가시면 안 돼요. 비보호 봐봐요. 지금 위험하잖아요. 비보호 절대 빨간불에 가시면 안 돼요. 빨간불에 가시면 신호위반이고, 파란불에 가셔서 저쪽 이제 상대 측에서 오는 차량이 방해가 안 되게끔 하셔야지, 그게 이제 비보호가 정상적인 진입 방법이에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50이에요. 그래서 제가 50까지 다시 출발하는 거고, 아까 그 삼거리까지가 30이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50 표지판 보이시죠? 50. 자, 우회전 하실 때도 이쪽이 이제 파란불일 때는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빨간불인 상태고, 이쪽도 다 빨간불인 상태고 하니까 제가 진입하는 거예요. 전방에 연속으로 다시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30이네요. 과속 방지턱이 여기도 있습니다. 오르막 있으니까 그리고 조심하세요. 자, 가봅시다. 이 차량이 전고가 뭐 네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전고가 있는 과속 편이어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간 머리 헤드룸 공간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선 공간적으로 좀 괜찮아요. 네, 확실히 전폭은 딱 저희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한된 규정 내에서 만들어진 전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차 규정에 맞게끔 딱 되어 있어서 요런 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같은데 운행할 때는 상당히 편해요.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회전할 때 거치대가 살짝 돌아가네요. 몰랐는데. 차량이 가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큰일이네. 제 보행자한테는 웬만하면 크락션 안 울리거든요. 아무래도
보행자가 길을 다니는 게 맞는 거니까 이건 좀 너무 위험하네요. 살짝만. 그래도 모르세요. 이분 그래도 모르셔. 자, 살짝 조심히 피해 갈게요. 뒤에 택배 아저씨가 빵 하셨어요. 기다리다가. 자, 여기까지가 제 목적지인데 차량을 주차를 바로 이렇게 좀 해놓고 브리핑 한번 드릴게요. 회전할 때마다 거치대가 움직이네. 자, 뺄게요. 이제 거치대에서 뺐고,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정보니까 뺐고, 거치대 됐어요. 앰비언트. 예. 자, 이렇게 주행은 대략적으로 여기 정승배기 근처인데요. 저쪽에 아까 서울 양평동에서 이렇게 해서 거리는 한 10.4km 정도 30분 걸려서 왔네요. 연비는 12.6 최종적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저기 뭐 환경 흐름이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내 주행한 거 치고는 연비는 괜찮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브이로그 식으로 된 거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승 차량 받아서 차량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파킹 놔둔 상태고, 네, 이것으로 DMB카 우리 캐스퍼 MPI 차량, 터보 모델 아니고 MPI 차량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주행 모습에 대해서 남겨드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